Love My Life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웃음 치료라고 많이 요새 얘기들 하더라고요. 웃음 치료요? 예. 저도 들어봤는데 예. 웃음 치료 막 그냥 웃으면 치료된다는 건가요? 그냥 자꾸 웃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뇌가요. 웃으면 웃을수록 좋아진대잖아요. 예,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요거를요, 이단에서도 써요. 그래요? 요새는 이단에서 뭔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그림 치료, 그다음에 음악 치료, 웃음 치료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그래요? 많아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웃음 치료는 네. 거짓으로 웃어도 뇌가 속는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짓으로라도 웃어라. 예. 그러면은 뇌에서 기쁨의 물질을 흐른다. 근데 그게 참 어렵지 않아요? 거짓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나요? 힘들죠. 그죠. 네. 사실 내 감정이 얼굴에다 드러나는데 웃음을 거짓으로 웃는다는 건 어렵지만 누군가 탁 건드려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역할을 요새 이 친구들이 정말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개그맨들이 요새는 아주 재미있게, 아주 맛있게, 네. 아주 산뜻하게, 예. 아주 열심히.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 계속 쭉 나오셨지만 예.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최고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저희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개그맨 중에서 오늘 만날 겁니다. 예, 그래요. 멋진 남자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송중근의 삶과 신앙 이야기 지금 곧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뭐 요새 거의 개그맨 중에서 최고의 예. 인기 프로에 출연하고 계시다는데 예. 어떻게 생활을 보내시겠습니까? 뭐 최고의 인기 프로는 아니고요. 그래도 개콘이 요즘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예. 저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업되는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들을 웃길 수 있는 직업이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예. 그래요? 또 저희 가정에도 또 좋은 소식이 저희 아이가 지금 5개월 정도 됐어요. 태어난 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늘 예.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애기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요? 예. 예. 제일 개그맨들이 힘들어하는 말 하나 던져볼게요. 예. 웃겨봐. 지금요? 예, 지금 당장. 이게 정말 이게 난감하거든요. 웃겨보라고 제일 하면. 힘들죠? 네, 제일 힘듭니다. 이거 근데 웃겨보라고 이렇게 하면. 지나다녀 보면 사실 그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예. 유행어 뭐 한번 해봐라. 예. 뭐 지나가면 저는 이름보다는 캐릭터로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쌈 싸먹어 지나간다 뭐 이러고 나따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일단은 사실 저는 개그맨이 지금도 제가 된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근데 정말 이 웃음을 준다는 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들한테 처음 웃음을 선사했을 때 네. 그분들의 어떤 그런 표정들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축복이고 네. 저한테는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예. 하나님께서 주신. 네. 그렇죠. 그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사명은 그건 참 일반 사람은 갖기 힘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요새 후배들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예. 저는 후배들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봤지만 사실 CGN TV에서는 처음이죠, 이런 CGN 프로그램은. TV를 제가 한번 2009년도에 예. 그 박나림 씨가 예, 진행하는 예, 예. 하늘빛 하늘빛 향기. 향기 거기에 한번 출연했었어요. 제가 나온 거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정말 신인 때라서 네.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무슨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2009년이면? 제가 2007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네. 2008년도에 그 준교수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예. 뭐 이렇게 쌈 싸먹어 뭐 이런 캐릭터하고 느끼한 캐릭터로 많이 좀 인사를 드렸을 당시입니다. 곤잘레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곤잘레스라고 멕시코 사람은 빵가따리야라 따라따라따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제가. 주로 개콘에서는 제가 외국인 전문 개그맨으로 활동을 했었죠. 네. 예. 아이고, 너무 진짜. 좋아들 하시네요. 애들이 많이 왔어요. 다른 때는 이 저기 탤런트들 오고 그럴 때는 보통 아주머니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개콘에 송중근 씨 나오니까 이렇게 애들이 온 그러게 경우 거의 말이에요.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애도 하나 왔고요.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개그맨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남을 웃기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을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저도 이제 개그맨이 되고 네. 연예계 활동을 하면은 신앙생활과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네. 많이 했어요. 근데 개콘에 딱 들어왔는데 오히려 정말 신앙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정종철 씨도 계셨고요. 그리고 네. 오지연 씨, 네. 그리고 뭐 박희순 씨도 뭐 얼마 전부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저랑 동기인 그 박성강 씨 같은 경우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정경미 선배도 예. 그렇고 신고은 선배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좀 신앙적으로 좀 주춤하고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같이 이제 예배 가자, 우리 네. 예배 가서 좀 힘을 얻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홍종근 씨는 워낙 보니까 다재다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노래도 곧잘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오늘 날 잡았으니까 아, 즐겨 부르는 찬양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들었던 찬양부터 해서 지금 네, 생각하면 네, 네. 지금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찬양 좋아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네. 굉장히 좀 성격도 소심하고 그랬었는데 중등부 때 처음 수련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린 것이 이제 뭘 안다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아멘. 신음에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네. 뜨거웠던 그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어쩌면 예. 개그맨이 우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와, 아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밝고 이렇게 남을 웃기고 재미있게 그렇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나요?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가족들이 뭐 친척분들이 제가 이제 개그맨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다 놀라셨어요. 왜냐면 되게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어떻게 개그맨이 됐을까 궁금해요. 근데 중등부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되게 막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때 처음으로 찬양팀 활동도 하고 성가대로 들어가서 조금씩 성격이 이제 변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극도 하고 네. 성극에서 뭐 제가 주로 맡았던 역할은 뭐 사탄 역할을 많이 맡았지만 그런 활동들을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네. 성격이 많이 밝아지고 변화되고 네. 이런 게 참 무대에 선다는 것이 참 기쁘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쭉 여기 있지 않고 중간에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네네. 어딜 갔다 왔어요? 미국 American Texas, 텍사스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혼자 가서? 아니요, 저희 가족이 다 이민을 갔었는데요. 이민을 갔어요? 네, 아예 그냥 한국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몇 학년 때? 제가 6학년 때죠. 6학년. 예. 때 가서 거기서 이제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좀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제가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예.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미국 생활했었구나. Yes, about 1 year when I was 6th grade. 9 years. 9 years.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미국에서 뭐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배워서 영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버지가 네. 군대를 또 카츄샤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늘 항상 발음을 굴리셔가지고 네.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럼 살짝 끼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는 걸로 들어봐서는. 네, 저희 아버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배우가 되시려고 한번 했었대요. 근데 오디션을 봤었는데 네. 바로 떨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으셨는데 예. 아버지가 좀 그런 뭐 음악이나 사진이나 영화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보면은 그 클래식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지하실에 LP판이 정말 이만큼 있어요.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사진도 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아버지의. 네. 어머님 속 많이 썩으셨겠다. 네, 어머니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죠? 네, 전축 사고 그러면 진짜 막 다 그럼요. 때려 부시고 싶다고. 네. 여보 나 돈 벌었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전축 들어오고 LP판 들어오고 그러면 네, 사실 네, 네.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예.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래요. 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형제들이나 이런 제가 이제 저는 거의 이제 혼자 자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형을 잃었어요. 제가 이제 사고로? 그렇죠. 예, 제가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형이 3학년 그러니까 저랑 3살 차이였죠. 3살 네. 차이였는데 가족끼리 이제 피서를 갔다가 올 때 좀 이렇게 이끼를 밟아가지고 물에 미끄러져서 떠내려갔는데 이제 더울 때 갑자기 물에 들어가면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형이.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이제 뭐 외동처럼 혼자 자랐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좀 애착이 더 많이 강하셨었죠. 그럼 아들만 둘이었어요? 네, 원래? 아들만. 그래서 둘이었죠. 형이 가시고 이제 혼자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친구들 항상 막 집에 데려오고 집에 일찍 들어가기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형제 있는 집안이 너무너무 부럽고 뭐 결혼하면 정말 애를 많이 낳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어렸을 때 형을 잃고 나서 그 형이 없는 공간을 어떻게 메꾸셨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네. 정말 충격이 있었죠. 그렇죠. 충격이 있고 되게 네. 뭐 슬펐지만 저보다는 어머니가 더 더 힘드셨고 힘들어하시니까. 정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네. 네, 심하셔서 정말 가족들이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컨트롤을 하기 힘드신 그랬죠 늘. 그 어머니는 원래 신앙인이셨고. 네, 어머니께서는 원래 신앙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집안이 종교가 모태 기독교, 신앙이요. 모태 신앙이었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되게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삼대째. 권사님이셨는데 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교회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도. 네, 아버지께서도 네, 지금도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근데 늘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왜 우리는 그런 큰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사실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독서를 퍼버대잖아요. 조금 삐질 수 있죠. 예, 많이 하나님하고. 삐지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 예, 있죠. 예. 그래 혹시 어머니가 그러셔서 어머니도 힘들어하거나 신앙적으로 조금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셨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주변에서 주변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권사님들이나 항상 이렇게 신방 오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버틸 수 없다. 네.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네. 늘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멘. 좀 많이 이겨 나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송중근 씨도 하나님이 더 특별히 네. 지금 세워가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었던 건 엄친아라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엄마랑 많이 친한 애인가 얘가 이제 저는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엄친아라 그래서 예. 엄친아라면서요? 엄친아라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예,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해서 뭐 점수도 꽤 높았다고. 그러니까 엄친아는 아니고요. 그냥 이게 기자분들이 이제 네. 뭐 쓸데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써주신 것 같은데 우리 쓸 얘기 없어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1년 살다 온 게 어렸을 때 살다 온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은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예. 수학이라든지 과학, 학자 들어간 건 진짜 예, 다 예, 싫어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영어만 정말 주구장창 수학, 예, 수학, 그러네, 과학 진짜. 정말 예.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예. 이과였거든요. 근데 예. 3학년 때 문과로 옮겼어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고2 때 제가 만났던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영어에 특기가 있으니까 딴 애들이 수능 공부할 때 너는 토익 시험을 공부해라. 이게 오.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두꺼운 토익 책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우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네요. 네. 선생님이 대단하신 선생님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반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그렇게 안 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그럼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경영을 전공하셨는데 저도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예. 국제경영학부를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에 들어가서 예. 네.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죠. 경영 공부를. 예. 선생님한테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시네.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근데 경영학을 공부하셨으면 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개그맨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네, 네. 또 뭐가 좀 이렇게 물질이 마련되면은 네, 네, 네. 앞으로 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이런 하겠네요. 계열의 사업도 하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경영 공부를 깊이 있게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개그맨을 준비하면서 사실 휴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었어요. 예. 개그맨이 되겠다는 되겠다는 꿈 때문에. 예. 학교를 그냥 버린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왜냐면 이제 휴학을 하고 이 방송국에 이제 아마추어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개그 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예, 예.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오디션을 보고 통과가 돼가지고 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랑 겹치니까 예. 뭐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휴학을 쓸 수가 없다. 네. 어떻게 하겠냐? 예. 학교를 계속 다니겠냐? 아니면은 어떻게 재적 처리를 하겠냐? 예, 예. 그래서 제적 처리를 해달라고 아. 좀 그 당시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너무 반대를 하셨죠. 네. 너 잘 다니던 학교 왜 관두고 너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놈이 무슨 개그맨이 된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적되고 네. 개그맨 도전을 하게 됐죠. 이야. 근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절대 후회를 안 하고요. 정말 네.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개그맨을 꿈을 꾸게 된 게 그 제 친구 유상무 씨라고 있어요. 네. 유상무 씨가 저보다 개그맨은 3년 선배거든요. 그 친구가 먼저 옹달샘이란 팀을 이뤄가지고 개그맨이 되고 네. 저한테 개그맨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이 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채 시험을 2006년도에 한번 치고 떨어지고 네. 2007년도에 두 번째 만에 공채를 합격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걸 어쨌거나 이쪽도 부모님이 야, 너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안 돼 그런데 뚫고 지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가상한 거지. 예. 제가 그랬걸랑요. 아, 무슨 소리? 그러니까 정말 될 사람은 예. 상담을 안 한다니까요. 실력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예. 오늘 목사님 속을 뻥 뚫어 주셨어요. 예. 그럼요. 너무 아주 용기가 있으셔. 네. 제가 지금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퀴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1번. 네. 나는 꿈 때문에 방황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했었다. 네. 언제? 군대 제대하고가 예, 좀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많이 좀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갈 이게,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그럴 때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배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예대에 들어가야겠다. 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막 학원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크리스천 뮤지컬 극단에도 제가 찾아가가지고 네. 오디션도 보고 네. 그 아카데미를 또 수료하기도 하고 네. 계속 그런 걸 하다가 또 다시 대학교도 복학했다가 그 시기가 좀 이렇게 혼동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유상무 씨가 그 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줬고 그 개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네. 처음에 떨어졌을 때 좀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네. 주변에서 유상무 씨도 다시 한번 너 도전해봐라. 목사님들도 기도해주겠다 하시니까 네. 그렇게 그 방황이 길지 않고 좀 이렇게 짧게. 짧게 다행이네요. 넘어간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네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개그맨인 줄 알았다. 네. 개그맨인 줄 알고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허경환 씨가 네. 개그맨 허경환 씨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마침 저희 와이프도 여의도에 살았거든요. 방송국 바로 앞에 살았어요. 네. 친구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승무원 출신이거든요. 승무원 예. 지금 약간 그랬어요. 휴직 중이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생활 패턴이 맞는 거예요. 예. 저희 개그맨들이 좀 막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늦게 그렇죠. 일어나고 그러는데 들쑥날쑥하니까. 승무원들도 갔다 오면 며칠씩 쉬고 그러니까 예. 패턴이 늦게 만나도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잘 만났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소개팅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너무 어색하고 여성분들이 앞에 있으면 얘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예. 당황이 되는데 오히려 저랑 성격이 정반대라서 되게 리드를 많이 해주고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해요. 예. 제가 좀 우유부단한데 결단력이 굉장히 세고 예.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랑 반대인 그래, 그런 부부는 성격이. 반대인 예.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프로포즈를 프로포즈를 제가 했고 제가 네. 한 번 했고 와이프가 저한테 한 번 했어요. 네. 어떻게? 제가 프로포즈를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요. 네. 극장을 빌려가지고 그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사람은 와이프 혼자고 네. 그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저랑 와이프랑 있었던 사귀었을 때 일들을 다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처음 만났고 어떤 힘든 시기가 있었고 어떻게 그걸 다 연출해서 만들었어요? 네, 저랑 또 이제 그 업체가 있어요. 그래요? 오.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같이 대본 작업을 같이 했죠.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배우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느낌을 잘 살릴 수 이야.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줬고 펑펑 울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프로포즈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와이프는 저한테 개콘에서 네. 프로포즈를 해줬는데 사실 다 짠 거예요. 네. 그 사전 MC를 보는 저희 동기 이광섭 씨라고 네,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불치병인 친구가 있는데 네.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 팬이라고. 네. 그래서 개콘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무대에서 인사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네. 물론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송중기 씨 팬인데 윤미영 씨라고 왔다고. 네. 근데 저는 멍청했던 게 우리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네. 똑같네. 그렇죠. 네. 나갔는데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저한테 이제 너무 떨렸는데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프로포즈를 네. 해줬죠. 그래서 참 주거니 받거니. 예. 네.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예. 아유, 참. 그렇게 해서 사니까 지금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또 딸 때문에 또 행복한 거. 행복하고.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네. 작년 9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신혼집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네. 아기도 지금 너무 잘 크고 너무 있고 예쁘죠. 네. 주 안에서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오래 가면요. 네. 갈수록 더 재밌어요. 네. 주 바깥에서는 갈수록 재미없고 힘들고. 주 안에서는 갈수록 재미있어요. 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둘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주 바깥에서 가다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 생활이 끝으로 갈수록 더 재미니까 나이가 들수록 네. 서로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기는 몇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외롭게 자랐다 보니까 네. 적어도 셋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는데 그렇죠. 좀 기겁을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조금 보면서 이제 둘째까지는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예. 이제 그렇죠. 그걸 잊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그렇죠. 키우다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아기가 너무너무 막 빵긋빵긋 잘 웃고 네. 막 까르르 웃고 진짜 잘 웃어요. 네. 그때 이제 권재관 씨, 예. 김경아 씨 돌잔치 때 한번 예. 데리고 왔었는데 너무너무 잘 웃고 예.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빠 닮았으면 잘 웃을 것 같아. 예, 아기가 너무 예뻐요. 아기도 프리하겠네. 네, 아기가 프리하죠. 너무 네. 프리하게 웃어요. 3대째 프리하게. 예. 3대째 그냥 프리하게 그냥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육아보다 개그 짜는 게 더 쉽다.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네. 계획 짜는 게 어렵다. 그렇죠. 쉽지 거꾸로 않을 들었나요? 아니, 애 보는 게 더 쉬우세요? 육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육아가 더 어렵다. 네네네네네네. 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애가 나는 다 해준다고 해줬는데 네. 정말 우유도 먹였고 네. 토닥토닥 트름도 시켜줬고 네. 기저귀도 갈아줬고 정말 너 하라는 대로 다 안아주는데 왜 울까요? 좀 배신감 느끼는 게 제가 다 해주고 우는데 엄마 품에 안기면은 또 웃는 바로 거죠. 웃고 잠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개그 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개를 비교하고 해서 봤을 그렇죠. 때는 육아가 더 어려운 것 어렵지만. 같아요. 예. 개그도 너무너무 어렵죠.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쥐어 짜야 되는 시기가 이제 1년 반 지나면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왜 또 선배님들이 후배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박성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개그계 황정민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후배들이 짠 아이디어에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잘 먹는 빨대 꽂아서 하기도 예, 유명한데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오래 활동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이게 개그가 짜면 짤수록 그래서 네. 토론의 자유가 확실히 있군요. 그럼요. 네. 예, 옛날 같으면 바로 저렇게 했으면 야 불러와 그러면 그냥 바로였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되게 프리하세요 그분도. 예, 굉장히 편안한 친구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코너가 그렇게 오래가니까 사실 이걸 내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네, 불안감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그 개그맨들이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해서 잘 될 때는 좋지만 네. 이게 뭐 물이 빠진다고 하죠. 예. 점점 이제 코너에 물이 빠져가면은 다음 코너를 뭘 해야 되나. 네. 지금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걸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식상해하지 않을 텐데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사실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그러면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늘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셨거든요. 준교수란 캐릭터가 끝날 때도 너무 힘들었고 네. 뭘 해야 되나. 그 이후에 또 곤잘레스라는 걸 해서 또 1년 동안 네. 공승학당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코너를 하다가 또 생활의 방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 다 채워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막 쥐어 짠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옛날에는 개그나 코미디도 그 대본 쓰시는 분이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저희가 대부분 썼었죠.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정말 밤새워서 하고 네.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아침에 또 만나서 하고 네. 요새도 그러죠. 네, 안 예. 나오면 뭐 찜질방 가서 짜기도 예. 하고 다음날 만나기도 하고 주말에 만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가 옛날에 그 정들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럼요. 시절에는 있으셨는데 그 무슨 아, 예,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예. 저희 때는 개그맨들이 들어오면서 그죠? 어느 날부턴가는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회의하고 작가는 옆에서 이제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하면 예. 작사 작곡 해서 부르시는 거네 다. 네. 근데 요새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예, 네. 작가, PD, 연기자. 아, 네. 예. 저희 코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스토리 예. 같은 거를 좀 잘 짜야 되고 예. 아이디어 같은 개그 아이디어는 개그맨이 저희가 좀 많이 내고 내지만. 스토리 구성 같은 거는 또 작가가 또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개코는 사실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서 네네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예, 거기에 또 하나님이 얹어주신 복으로들 가고 있지 않나 그러게 말이에요.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예.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참 그것은 우리 시대에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개콘에 있는 친구들의 3분의 2 정도가 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단하시네. 네, 예, 네, 예.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선배님들이 전도도 하고 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예배 데리고 기도하고.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예. 점점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단단해지는 있어요. 것 네. 같아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6번째입니다. 자, 무대에 서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건 표 안 들어도 오죠? 네. 예. 그럼요. 예. 이게 정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장 떨리고 부담스럽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같이 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정말 웃음 한번 딱 터지는 얼굴을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도 안 떨려요. 네. 그때부터는 막 자유자재로 거기서 놀게 되는데 네. 개그맨들이 정말 올라가서 무대에서 웃음이 안 터지면은 정말 아, 힘들 때 너무 있죠. 힘들어요. 예. 딱 땀나죠. 던져보면 알죠? 예, 하나 던져보면? 던져보면 오늘은 빨리 끝내야 빨리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예. 애드립 같은 거 치지 말고 예. 대본대로만 하고 내려와야겠다. 내려와야 되겠다. 예, 그 그런 말 생각이 한마디로 들고. 네네네. 간을 본다 그러죠? 딱 그렇죠, 한마디 예. 던져보면 야 오늘은 빨리 끝내고 후딱 그래. 말아가지고 얼렁얼렁 정리하고 나가야 돼. 그래, 이런 분위기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 공개가 그 아주 뭔가 중독성이 있는 게 무대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맞아요.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뭐 저희는 이제 녹화를 한 17개 정도 녹화를 요즘 하는데 하면은 한 15개에서 14개 코너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너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늘 다 긴장하고 그렇겠네요. 편집되는 코너들은 사실 또 이게 출연료가 또 깎입니다. 예. 좌절하고 좌절하고 예.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도전하고 그러는 게 저희는 정말 실제적으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죽어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일주일에 예. 한 번씩 정말 그리고 또 네. 좌절을 통해서 더 예, 이제 다음에는 또 좋은 단단해지는 작품도 거죠. 나오고 네네네. 쉽게 안 무너지게 되겠죠. 예. 자, 근데 생활의 발견 네, 생활의 발견. 거기 보면은 신보라 씨나 기리 씨나 네네네. 셋이서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세 명 다 크리스찬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합이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고요. 예. 심지어 담당 작가님까지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정말 뭐 만나면은 같이 또 신앙 얘기도 하고. 예, 예.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처음에 이 코너를 짤 때는 사실 김병만 선배가 네. 이 컨셉을 던져준 거예요. 김병만 선배가 자기가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예. 왜냐면 원래는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기리 씨 역할을 김병만 씨가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 하기엔 너무 자기의 또 이미지가 좀 안 맞고, 안 맞고. 너무 또 자기한테 또 집중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신인을 껴서 같이 해봐라. 예. 그래서 조합을 해줬고 하루 만에 이 아이템을 짜게 됐어요. 예, 예. 진짜 삼겹살집에 가서 구워 먹으면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예, 예. 뭐 종업원들이 정말 쌈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얘기들 하는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생활의 발견 속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지금은 나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정말로 제가 그동안은 이제 뭐 개콘에서 주로 외국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처음으로 한국 사람 역할을 아니, 한국인인데도. 그러고 보니까 저기 남미 계통 사람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예. 푸에르토리코, 뭐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멕시코, 네. 라콘파르시타 이런 하는 에스파뇰 쓰는 에스파뇰, 예. 예. 제가 그 텍사스주에 살았잖아요. 예. 텍사스주 밑에가 바로 멕시코예요. 예. 그래서 예. 멕시코 친구들이 텍사스주로 많이 그러면 잘 넘어오거든요. 못 알아볼 예. 줄 아나요? 그럼 그냥 혹시- 같이 자기네 사람인 줄 알고 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 네, 되게 예. 친하게 많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네. 그냥 느낌이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신나고 같이 얼굴만 춤추고. 조금 까만삽자하게 책칠만 하시면 아주 그냥 거기 중남미 비슷한데요? 계신 분들하고 네. 네. 어.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좀 여쭤볼까 그럴까요? 봐요. 네. 예.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뭐 했다면서요? 네, 그 CCC라는 동아리에 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예.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수업 끝나고 나면은 동아리 선배들이 와서 설명을 예, 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아리가 있다. 예. 근데 CCC 동아리 선배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불쌍하다. 내가 한번 가줘야겠다. 갔다가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순장도 하고 우와. 뭐 단기 선교도 하고 예. 그렇게 생활을 하게 돼. 저는 CCC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예. 갔는데 정말 그 전도 훈련을 소위 말해서 빡세게 시키는 그런 야, 게 그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훈련을 아주 제대로 잘 받으셨네. CCC에서 하셨습니다. 네, 예. 거기 그 대표 CCC 대표 그 목사님께서 저랑 또 이름이 비슷한 김준곤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얼마 그래서 전에 돌아가셨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해외에 나가서도 뭐 전도를 해보고 캠퍼스 안에서 네.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하면서 어. 좀 많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가셨을 텐데 네.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아 일본으로 일본. 갔었어요. 일본 네, 오키나와라는 곳에 오키나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좀 재밌었던 일이 일본 사실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죠. 이걸 외워서 하는데 떨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네. 전도를 하려고 처음 만났던 그 전도 대상자가 네. 외모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감수성이라는 코너가 예, 있잖아요. 예. 그 코너에 거기 오랑캐를 닮았어요. 예.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 그래서 사형리 일본어로 된 거를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나타와 저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답답했는지 본인이 뺏어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셀프 영접제도를 하나님께서 도입을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영접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정말 이 전도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대학 생활에서 뭐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지만 세상에 나오면 또 연예인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 혹시 부딪히는 면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쪽은 특별히 없었거든요, 사실. 예. 저 같은 경우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신앙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예. 특별히 또 여기 계신 또 이성미 선배님께서 주축을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예.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뭐 비록 매달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번씩 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 편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아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편하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또 와이프랑 또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가 고등부 때까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고등부 때까지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일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네. 사역에 치이다 보니까 교회를 좀 상처를 받고 못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 회복하고 네.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오. 네. 그렇다면은 대단하십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하나님은 약간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리허그 해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값 없이 네. 늘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고 힘들더라도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돌아오면 항상 안아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항상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근데 그렇게 해서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꼭지점에 와 있는 거 그래요, 맞아요. 아니면 더 올라갈 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이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네네네.
나는 앞으로 여기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거고 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것 같거든요. 네. 비전에 대해서 늘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저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찰하고 보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저를 개그맨을 시키신 데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고등 때도 꿈을 꿨던 게 나는 문화 사역자가 돼야겠다. 문화로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사실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저의 어떤 꿈과 저의 인기와 그런 것에 좀 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더 올라가기 그렇겠죠. 위한 어쩔 수 없는 그 경쟁 체제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고 정말 저의 어떤 작은 뭐 말이라든지 네. 뭐 행동을 통해서 뭐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꿈을 꾸는데 뭐 공연이라고 해서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공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고 너무나 즐거운 그렇죠. 공연인데 보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 한 번쯤 생각이, 예수님에 네.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공연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요새 또 그런 상담 목회를 쭉 하면서 네. 느끼는 게 같은 도구라도 우리가 그걸 사람을 때리면은 그것이 흉기가 되고 네. 그걸로 소리 나게 하면 악기가 되듯이 네.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악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네. 또 앞으로 또 무슨 비전이나 네. 네. 기도 제목 있어 같이 나눠보시죠. 예. 뭐. 예. 일단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다음엔 아들 낳도록. 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네, 하나님 주시는 네,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 부어 주실 것 같고요. 예, 예, 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좀 살 수 있게 예, 예. 서로에게 좀 도전이 되는 예, 예.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도 저희 부모님이 그랬듯이 신앙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는 정말 예. 아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부모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그래요. 해주시고 예. 그리고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 예, 또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이 될 수 있게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송정훈 씨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성민 집사님은 네. 어떠셨어요? 얘기 들으니까. 저는 후배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늘 후배라고 생각 못하는 게요. 네. 정말 형제자매가 맞는 것 같아요. 어. 배우는 것도 많고 후배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저에게 불지펴 주시는 걸 도전을 받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콘에서 그렇게 예배드려지고 기도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저렇게 해서 반듯하게 나간다면 앞으로 세상에서 걱정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유, 예, 저도 목사님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저는 송정구 씨 아버지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요? 저렇게 예. 조금 전축이나 사고 판이나 살지언정 그 프리한 단어를 외칠 수 있는 네.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한 송종근 씨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